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이 대장암과 비타민C. 이제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적정 복용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거대 용량이라 부를 만큼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해왔다. 이제 그 경험과 실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거대 용량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식사를 섭취할 때 위장에서 생기는 문제와 비타민C의 관계를 살펴보자. 무엇보다 위장 내 헬리코박터균의 병원성을 비타민C가 차단해준다. 나아가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비타민C가 막아준다. 이처럼 비타민C는 체내 흡수 이전에 이미 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한다. 단순히 흡수되고 남은 비타민C는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100mg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기존의 입장은 비타민C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사고방식임을 지적하고 싶다. 오히려 비타민C는 흡수 이전에 위장에서 위암이 발병하는 것을 막아주므로 식사와 함께 충분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장에서 암 생성 억제 작용을 한 후 소장으로 내려가 복용량의 일부가 흡수된다. 500mg 이하를 복용하는 경우는 대개 모두 흡수되지만 1000mg 이상을 복용할 경우 흡수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는 소장과 대장을 두루 여행하다가 결국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내 오랜 경험에 비춰보면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C의 역할 또한 매우 흥미롭다. 소장과 달리 대장 내에는 많은 균이 서식하고 있다. 이 대장균들은 우선 우리가 직접 감염을 통해 만날 수 없는 균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 다시 말해 균에 대해 예방주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남기는 소위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소장에서 미처 소화 흡수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살면서 자기의 대사산물로 숙주에게 유익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균들이 공생관계로 좋은 물질만 인간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대변의 냄새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사실 대부분의 균은 부패균으로 먹고 남은 음식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숙주인 인간에게 결코 좋을 수 없다. 이것은 대변 냄새의 주종이 단백질이 부패될 때 발생하는 냄새라는 것으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부패균과 인간이 공생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장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대장 환경을 고려하면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해보자. 첫째, 소장에는 균이 없고 대장에는 균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임상적 차이는 소장에는 거의 암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비해 대장에는 많은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결코 음식의 종류가 대장암의 원인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된다. 음식은 반드시 소장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원인이 음식이라면 소장에도 암을 유발해야 한다. 둘째, 대장암은 주로 좌측 대장, 내림창자 끝부분, 구불창자, 곧창자에서 전체 대장암의 7~80% 발병, 즉 대변을 만드는 미생물의 작용이 절정에 달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것은 대장의 미생물 환경이 대장암 발생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내 경험과 간단한 실험, 락토스 발효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6g 이상의 비타민C, 식사 때마다 2g씩을 식사와 함께 복용한 사람의 경우 약 90% 가까운 대장의 미생물이 유산균 등의 유익한 균으로
섭취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변의 지독한 냄새가 사라지고 독한 방귀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반면 비타민 C를 전혀 따로 챙겨 먹지 않는 사람의 대변에서는 50% 이상의 균이 부패균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변에서의 냄새도 훨씬 심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장암의 원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실제 육류 섭취의 비중이 높은 서구 남성의 경우 예외 없이 대장암의 발병률이 선두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시작된 발암 원인에 대한 실험적 접근은 동물성 지방에 의문이 집중되게 되었다. 육류의 섭취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감지한 담낭은 고여있던 담즙을 많이 분비하여 소장에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이때 소화에 사용되고 남은 담즙이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온 담즙이 대장에 존재하는 부패균에 의해 부패될 때 이 부패 산물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중반 이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암 발병률에서 대장암이 전통적으로 선두를 달리던 위암을 누르고 선두로 올라섰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대장암의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4위라는 놀라운 통계가 보고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암 중의 하나가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80년대부터 늘기 시작한 육류 섭취가 대장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필자가 의대 재학 시절이던 70년 중후반에는 아예 대장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발병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동물성 단백질 즉 육류 섭취가 전 국민적으로 부족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러니 대장암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 위암을 비롯한 소화기계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1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해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들이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